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널 낙의 정프로입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 2023년에 참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또 연예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인 것 같습니다. 2024년, 내년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2023년 마지막 주의 연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고요. 또 애도를 표하고 있고, 동료 배우들도 계속해서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서울의 봄 이미 1,000만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노량,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 노량이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BTS 방탄소년단의 RM 그리고 V 두 군인의 훈련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아주 늠름한 모습의 두 사람.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의 주연 배우죠, 한소희 씨가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의 악플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악플 테러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빅뱅의 G드래곤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G드래곤이 평화정의재단 저스피스 설립을 위해서 3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뉴스들을 자세히 전해주실 한우물만판 연예 전문기자 남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량이란 영화가 지금 300만? 이렇게 아마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봄도 이미 1,000만을 넘은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두 영화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서울의 봄은 1,1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량은 이번 주말 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둘째 주에는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해외 개봉을 했어요. 네. 일단 배급사의 그 추산에 따르면요, 서울의 봄이 북미 매출액 100만 달러, 약 13억을 돌파했는데요. 네. 범죄도시 3가 그 당시에는 북미 개봉에서 91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네. 기록을 1년여 만에 서울의 봄이 깼습니다. 네. 하여튼 북미에서도 네. 1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네. 노량이 지금 3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네. 아마 새해 넘어가면서 역시 1,000만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는 분들이 많죠? 네, 이제 굉장히 극장가의 정말 희소식인데요. 그리고 네. 관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 상황이었는데, 재밌는 점은 이 두 감독이 또 굉장히 서로 이끌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의 봄이 개봉했을 당시, 네. 김성수 감독이 지금 부담감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결과를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노량의 김한민 감독이 내가 다음에 개봉을 하지만 전폭적인 응원을 하겠다. 그래서 기꺼이 지부에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한번 관객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엔 김성수 감독이 같이 천만 감독인데 예, 가서 서울의 봄의 축배를 함께 들면서 네네네. 노량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두 감독이 서로 응원을 좀 해주는 모습. 일단 희소식, 극장가에서 네. 들린 희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경성 크리처로 요즘에 한소희 씨가 SNS에 뭘 올렸는데 여기에 좀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네, 한소희 씨가 이제 새 시리즈물을 이제 공개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경성 크리처의 스틸과 함께 네. 안중근 의사 사진을 업로드한 게 그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설정 자체가 1940년대 그때 한참 일본의 그 막판에 막 생체 실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크리처들, 이런 좀 괴물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만들어진다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소희 씨도 조금 더
역사와 관련된 어떤 SNS 글을 좀 올린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일본의 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댓글들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이 굉장히 사실 안 좋았었어요. 댓글을 좀 얘기를 해드려도 몇 개만 좀 될까요? 소개해 주시면. 네. 일부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영향력이 큰 한소희가 이럴 줄 몰랐다. 한국에서는 잘못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일본 사람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 사진을 올렸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의 젊은이들에 대한 아마 일본 젊은이들은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 교육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저런 반응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일본의 역사 교육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역사 교육을 하려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든지 뭐 과거에 대한 확실한 뭐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일본 네. 사람들도 일본 젊은이들도 그때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현 정치권이 전혀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죠. 더 일본 젊은이들이 저렇게 극화되기도 하고 역사에 대해 무지한 저런 발언들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보통 이러면은 뭐 그 일본 내 순위에서도 좀 떨어져야 되고 많은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넷플릭스에서는요 7위, 3위,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경쟁 프리셔가. 네, 그래서 일본인의 부정적 여론과 콘텐츠의 인기는 정말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호령을 하는 BTS의 RM 그리고 B가 훈련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사진이 좀 공개가 됐다면서요? 아 정말 그 빛이 납니다 정말 뭔가 또 배웠습니다. 사심으로 방송 좀 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합시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늠름하고요. 아이고. 예.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멤버 전원이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전원이? 네. 그래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멤버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원이 군복무 중인데요. 4월에는 제이홉이 군복무를 시작했고요. 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11일에는요. RM과 B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정국과 지민이 동반 입대했습니다. 사실 이 동반 입대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네. 그래서 이들이 군복무를 마친 시기는 2025년 6월입니다. 아마 이후에 완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후년 6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제대한 친구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들어간 친구까지 다 나오는 그렇죠. 게 이제 그게 내후년 6월이고요. 6월. BTS 모든 멤버가 현재는 군에 있고 네. 2025년 6월에 완전체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G드래곤이 마약 퇴치 뭐 재단 설립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나왔군요. 네, 이제 정말 저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네. 먼저 재단 이름은요. 네. 정의를 상징하는 저스티스 네. 그리고 평화의 피스를 합친 저스피스 파운데이션 평화 정의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예인은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이번 있죠. 마약 내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네. 본인도 자기 분노하는 부분이 많았고, 근데 이거를 자기의 선한 영향력으로 조금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재단 슬로건이 평화를 수호하자, 사랑의 정의, 정의의 사랑. 약간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요. 이 재단 설립을 위해서 첫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첫 번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마약 퇴치와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저 이거 굉장히 좋은 좋은 방향. 일이네요. 네. 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의료보건, 공공정책, 행정, 복지, 문화까지 이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뭐 이제 이 활동이 잘 마약 퇴치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좀 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층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을 좀 끊어내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이미 접한 사람들이 좀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런데 좀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드래곤의 재단 3억 기부, 네,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이 뉴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거고 또 안타까워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화도 좀 나셨을 겁니다. 언론의 행태라든지 뭐 일부 컨텐츠 생산자들의 좀 너무 좀 지나친 클릭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좀 화도 나셨을 텐데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거고요. 사망 사건까지는. 과연 이 사태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거 한번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문제점들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이게 시작된 게 언제쯤이었죠? 네, 사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까지 사실 쉽지는만은 않은 과정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선균 씨의 70일간의 기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9일이었습니다. 한 경기 지역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기사는 톱스타 LC 마약 혐의 내사 중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톱스타 LC 그리고 마약이라는 그 두 단어는 굉장히 대중들의 자극적이었죠. 자극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 LC를 네. 좀 추적할 수 있을 법하게 네. 그렇게 좀 묘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선균 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좀 없었던 문제가 좀 거고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배우 등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로 입수해 내사 중이다. 그런데 이게 입건 전 조사를 이렇게까지 크게 다룬 적은 사실 흔치 않죠.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게 이선균이라는 이미지 좋은 배우였기 때문에 아마 대중의 실망감도 컸었고요. 소속사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죠. 네, 이날 사실 전화가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좀 여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0월 20일이죠. 이선균이 내사 대상이 맞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아울러서 동시에 다른 또 수사 내용이 밝혀집니다.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마약과 관련된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 씨가 그 네. 혐의를 입고는 있지만 또 다른 사건의 어떤 피해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피해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선균 씨 측에서 밝혔었고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일 뒤인 10월 23일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요. 증거가 없어도 증언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게 수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이시약 검사를 이제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A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다라고 이미 먼저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 출석도 아마 곧 이어졌었죠. 네, 10월 28일이었고요. 빠르게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인천 노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이 당시에는요 휴대전화 한 대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바일 검사 뭐 이런 거에서 음성이 또 나와서 사람들이 좀 놀랐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크게 벌어졌으면 사실 네. 음성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이 확인됐고요. 심지어 모바일 외 다른 채모들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서도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분노한 부분이 사실 솔직히 취재를 하면서 있었어요. 네.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계속 음성이 나오고 이게 너무 억울한 수사 아니냐. 너무나 이게 압박으로 되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경찰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마약 수사는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거다. 경찰이 이래도 될까? 전 이 부분에서 조금은 초반에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잘 좀 절제해서 해야 될 경찰이 좀 그렇죠. 잘못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 정밀 검색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2차에서도 네.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이선균 씨가 그래서 1차, 2차 때는 사실 말을 아꼈습니다. 굉장히 아꼈었고, 그리고 11월 14일에 다리털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 근데 이건 또 감정이 불가피했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3차 경찰 조사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3차 조사가 언제쯤이었죠? 12월 23일이었습니다. 네. 3차 경찰 조사에서는 1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의 밤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선균 씨는 모르고 했다,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계속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조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3차 조사에서는 네, 처음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했어요. 이선균 씨 측에서 네, 이성규 씨 측에서 요청을 했고 나도 얘기할 테니 그 나머지 그 증언자들한테도 같이 적용을 해달라. 네, 이거는 네, 네, 진위 여부를 밝히고 싶다. 굉장히 이 사태를 보면요. 네. 그 19시간의 시간 동안 심적인 부담은 너무 컸을 거고 조금 어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계속해서 좀 다른 진술들이 나오니까 나는 진짜다, 나는 진실이다라는 걸 아마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서라도 좀 입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본인의 진술을 잘 믿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한번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네.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또 직전에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컸던 거는 3차 조사 직전인 11월 24일이었어요. 네. 증언자죠. A 씨와 이성균 씨 사이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사실 다 공개가 유흥업소 됐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이 과연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사적인 통화인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경찰이 입수해서 들었으면 될 일이지 이걸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특히나 몇몇 그 컨텐츠들 생산하는 분들 보면 악의적으로 또 조롱하듯이 이렇게 뭐 썸네일이나 뭐 제목을 달고 이렇게 컨텐츠 업로드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게 녹취록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언론의 행태 혹은 뭐 이런 컨텐츠 생산자들의 행태가 좀 비판을 받을 지점이 분명히 좀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선균 배우가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사건만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혹은 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이성규 씨 사건은 마약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사생활적인 부분이 사실 더 많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이제 걸러줘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한 좀 본질을 보지 않고 외부만 본다는 거 조금 좀 반성할 기미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공인이라는 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성인이라면 조금은 이제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죽거린다는 표현이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까발리는 이런 게 맞는지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많은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또 그 많은 조회수가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저도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고쳐지질 않고 이번에도 또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네. 이번에도 언론사들도 보니까 그런 사생활 관련된 뭐 녹취록 공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유서 가족들에게 남긴 맞아요. 유서 일부 네, 공개라든지 네, 심지어는 그 장례식장에 온 그 다른 추도하러 온 연예인들 또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언론이 또 나간 거 보고 이제 이건 뭔가 이게 최근에는 그 1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또 다른 이제 매체들이 생성됐잖아요. 근데 그 매체들조차 이제 핸드폰과 이 방송기기를 들고 몰려들어서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네. 이성규 씨 소속사가 처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에 가는 길을 정말 조금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네.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계속 슬프기만 하잖아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러다가 배우 이성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약간 좀 추억을 하게 됐어요. 약간 그동안의 기사도 좀 찾아보고 난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해보니 가족 얘기를 늘 스스럼 없이 했어요. 사실은 배우들이 작품 홍보를 하러 나와서 가족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좀 별개니 그냥 한 줄 정도만 언급해 주세요인데 이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가 배우인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와서는 사실
너무 많은 심적 부담과 좀 고통이 추가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선균 씨 아마 해외에서 보도 같은 걸 또 보니까 대체로 거기에는 어쨌든 이제 지금 사망 이후가 네. 되니까요. 네네. 뭐 영화 배우 혹은 뭐 이선균 씨가 했던 작품들을 거론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 뭐 우리처럼 뭐 여러 또 의혹들을 마지막 그렇죠. 순간까지도 이렇게 제목에 또 내용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꼭 그렇게 이런 것들을 지적해 놓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선균 씨의 명복을 저희도 같이 좀 빌도록 저도 함께 빌도록 하겠고요. 또 많은 팬분들도 아마 안타까움들 같이 느끼실 텐데 정말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 뉴스는 굉장히 좀 무거운 소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 2024년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그럼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현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소식 혹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기자님 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채널 낙낙 이번 주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더 좋은 뉴스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번 주 이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